남편보다 굵어서 아파요. 제가 만족시켜 드릴게요, 형수님.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부부의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은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고 저는 식탁 위에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두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집이었죠.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곧 들어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집 안에는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시계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오늘 회식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날의 문 열리는 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낯선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편 혼자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현관 쪽에서 남편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이 꽤 오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술을 마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어깨에 한 남자가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서 있었고 어딘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데려와서 놀랐지. 남편의 말투는 평소보다 느리고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깐 남편과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남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내 회사 후배야. 오늘 같이 술 한잔 했는데 말이야. 남편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는 남편보다 조금 어려 보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취하셨네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오늘 형이 너무 챙겨주셔서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습니다. 야, 너는 맨날 죄송하대. 집인데 뭐 어때? 들어와.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현관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이죠.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물이라도 가져올게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후배를 데려오다니 남편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을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은 이미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배라는 남자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건네며
다시 한번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조금 어두워 보였고 어딘가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얘 진짜 큰일 났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에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당했대. 집이 날아갔대. 저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한 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집도 없어졌고 갈 곳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야,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후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패 끼치기 싫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지내시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남자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어딘가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고 저는 식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소파 끝에 몸을 조금 움츠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서 깊은 피로와 상처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잔을 하나 더 꺼내며 후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야, 너도 한 잔 더 해. 오늘 같은 날은 술 마셔야지. 그 남자는 고개를 조금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런 날은 마셔야 잠이라도 오지. 남편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술잔을 손에 들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사실 오늘 형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술잔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저도 집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제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있었죠.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겨우 구한 전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정상적으로 했고 보증금도 다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전세를 놓고 돈을 빼돌린 뒤 도망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이 제 전부였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은 목소리였죠. 남편은 술잔을 한 번에 비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진짜 세상 무섭다니까. 열심히 살면 뭐하냐. 저렇게 한 번에 털리는데. 저는 남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술 기운이 올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그 후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직 젊어 보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 보였는데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고 계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은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고개를 떨궜습니다. 찜질방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한 달 정도면 되겠지. 그 사이에 얘도 다시 집 구하면 되잖아. 저는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꺼내지 않았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술기운에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방 하나 비어 있잖아. 잠깐 지내는 거 뭐 어렵냐? 그 후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건 아닙니다. 형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괜찮다니까. 우리 형수 마음 넓어. 저는 남편과 그 후배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지만 그 후배의 표정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정말 갈 곳 없는 사람의 막막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지내시는 거라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집이 해결될 때까지만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 후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우리 형수 착하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가 앞으로 우리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에서 보내게 될 그 한 달의 시간이 어떤 의미가 될지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집안에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평소 같으면 남편과 둘만 있는 집이었지만 그날 아침에는 어딘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인데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형수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소에도 이 시간쯤 일어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저 잠이 조금 일찍 깼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것이 미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그러자 그는 바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괜찮습니다. 저는 밖에서 먹고 가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같이 사는데 아침 정도는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 기운 때문인지 늦게 일어났고 결국 저와 그 후배 둘이 먼저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한 입씩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억지로 얹혀 사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잠깐 지내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의 생활은 그렇게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몇 번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그 어색함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쪽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있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퇴근하셨어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끝나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혼자 드시는 것 같으면 제가 나가서 먹고 오겠습니다. 그 말이 순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음식도 많으니까 같이 드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식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함보다는 조심스러운 편안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가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끔 혼자 거실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모르는 척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나면 마음 한쪽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가 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 사이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처음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서로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늘 눈치를 보며 움직였고 저는 괜히 더 말을 아끼게 되었죠. 그런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어색함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남아 있었지만 서로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늦는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저녁 식탁을 준비하다가 문득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셔츠에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저는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음식 조금 했는데 같이 드세요.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형수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에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조금 편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죠. 그런데 식사를 조금 하다 보니 제가 먼저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이 많아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이렇게 집에 계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남편은 워낙 일이 늦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도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는 걸 못 보는 사람이죠. 그 말에 그는 조금 웃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괜찮으세요?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잔에 담긴 술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큰 꿈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수 있는 집 하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형수님은 참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져서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자 대화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는 회사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와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준 건 오랜만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들면 이야기하세요. 혼자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모르는 사이에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던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닦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부엌 공간이 생각보다 좁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접시를 받아 조용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팔에 살짝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감각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괜히 물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마주치다가 서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몸이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식탁에서 잔을 건네다가 손끝이 살짝 닿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도 퇴근 후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조금 젖어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제 옆에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도 동시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왜인지 모르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런 순간이 조금씩 더 많아졌습니다. 집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잠깐씩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였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그의 손이 제 팔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는 감각이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잠깐 미끄러졌어요. 그는 여전히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자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괜히 컵을 정리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한 번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찾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형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잠깐 얹혀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숨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을 떼었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그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갈 곳도 없이 힘들어하는 남자를 보며 안쓰럽다는 마음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은근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현관 쪽을 한 번씩 바라보게 되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죠. 그 발소리가 그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가 들어오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음식 몇 가지를 올려두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바로 숨기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네, 그냥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는 잠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드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분으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같이 드세요.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이야기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역시 가끔씩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저는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거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잠이 조금 안 와서요. 그는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조금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요즘 많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내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참 편안한 사람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남편의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형수였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기 위해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그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깐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이미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도 조금씩 인정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것은 아주 미묘한 선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서로가 조심하고 있었고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계속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보, 나 내일 출장 가야 한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출장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남편은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려왔어. 지방 쪽 거래처라 며칠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야, 너 잘됐다. 형 없는 동안 형수님 잘 챙겨드려라. 남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역시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그건 제가 어떻게 해? 남편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농담이야, 농담. 그냥 집 잘 지키고 있으라는 뜻이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컵을 정리하며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거실에는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 출발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내려갔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는 아주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둘만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집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 둘에게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 컵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집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아무 생각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집에는 저와 그 둘만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다녀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오셨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이 없으니까 집이 조용합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나가서 먹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인데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탁 위의 공기는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 말은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지금 우리 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불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의 이름을 아직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집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없었고 창밖에서는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지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텔레비전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바뀌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좀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한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며칠 동안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만요. 그는 조용히 잔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술을 따르는 그의 손은 평소보다 조금 느려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술잔이 한 번, 두 번 비워질 때까지 우리는 서로 평범한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야기와 날씨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공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수님 덕분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저는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늘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고 제가 괜찮은지 항상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집에 사니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형수님이 집에 계실까 생각합니다. 형수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에 들고 있던 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좋습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 둘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식탁 위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제 심장의 떨림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숨기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치면 제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이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조금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로 앞에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그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감각이 제 몸을 천천히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포옹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팔이 제 등을 감싸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제 몸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의 셔츠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를 밀어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귀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숨결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작은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포옹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체온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손길은 놀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했고 마치 저를 소중하게 대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그 포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우리 둘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은데요. 그때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던 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형 다녀오셨습니까? 남편은 반갑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집 잘 지키고 있었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수님이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시선이 우리 둘 사이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선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출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가끔씩 시선이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젓가락을 내려다보며 말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 이상한 일 없지?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네, 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남편은 잠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가끔씩 우리 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남편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야근 좀 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요. 남편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다. 늦게 들어올 것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집 문 잘 잠그고 자라. 저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다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거실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바로 회사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가기 전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물건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 집을 향해 켜져 있는 홈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조용히 확인되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간다며 집을 나간 뒤 거실에는 적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거실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도 아직 안 주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는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늦은 밤의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다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온몸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셔츠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얼굴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팔이 제 등을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몸에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생각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제 몸이 닿았고 그의 숨결이 제 귀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한 숨결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작은 전율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랄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를 부서질 것처럼 다루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화면에는 우리 집 거실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설치해둔 홈캠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을 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 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믿고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던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놀람이 아니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제 곧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와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껴졌던 그의 체온과 숨결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역시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현관에서 들려온 발소리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가.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한 발 더 다가오며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저는. 하지만 남편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어.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후배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다.
이 집에서 지금 당장 그 말은 명령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저와 남편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말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집안에 있던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그 따뜻했던 체온이 아직도 제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감정은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남겨놓는 것은 결국 후회뿐이라는 것도 말입니다.